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전격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로써 11월 3일 대선 본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 2배로 늘어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대 확산지인 뉴욕주에서는 신규 사망자가 이틀 연속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환자 수가 40만 명을 넘기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파르게 확산 중인 미국에서 보건 당국자들로부터 코로나19가 정점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파격 인하하면서 상당한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자체 격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지침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에서 갈등이 커지면서 폭행과 살인 사건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가 의무화된 가운데 시민권자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격리로 보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민권자 한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던 50대 한인 추정 은퇴 경찰이 길거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고교 졸업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대학 합격 통보 시즌입니다. 하버드 대학 그리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후 현재 센트리시티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한인 학생들에게 명문대 합격의 비결을 나눠온 LA의 한인 여성 샤론 송 씨의 스토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주요 개인 보호 장비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우리가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면서 56조 원 규모의 수출과 내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민주당 대선 경선 운동 중단 발표와 코로나19 둔화 기대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이 남가주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를 넘어 오렌지 카운티는 물론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니도 등 인랜드까지 남가주 전역으로 확산세가 넓어지면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가장 심각한 진원지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남가주 7개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캘리포니아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LA타임스가 집계한 주내 카운티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LA를 기록한 남가주 지역 7개 카운티의 환자 수는 10,000명 선을 훌쩍 넘어 11,614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 수도 250명 선을 넘어 261명에 달했습니다. 카운티별로 LA가 7,025명, 확진자의 173명 사망을 기록한 가운데 샌디에고 카운티가 1,404명으로 뒤를 이우고 있습니다. LA 인근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리버사이드가 1,016명, 남가주에서 세 번째로 올라섰고 오렌지 카운티도 환자 9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도 530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는 이날까지 총 17,46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434명이 사망한 가운데 남가주 7개 카운티 환자 수가 주 전체 67%에 달해 주내 코로나19 환자 3명 중 2명꼴로 남가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남가주 지역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캘리포니아 확진자 수는 일주일 새 2배로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당국은 부활절이 낀 이번 주가 남가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가장 심각한 고비를 맞을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번 주가 LA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며 가정 내 생필품이 충분히 있다면 이번 주에는 마켓도 아예 가지 말고 의약품이나 꼭 필요한 식료품 등이 있을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권한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마감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 투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비상사태 속에 결국 역대 최저 투표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출 자제령 속에 LA를 비롯한 미국 내 제외 공간 등에서의 제외 투표가 전면 취소되면서 전 세계 제외 유권자 절반가량의 투표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 투표에 투표권을 가진 제외국민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이 참여해 투표율 23.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제19대 총선에서 제외 선거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입니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1일에서 6일 전 세계 85개 공관, 91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소가 전면 중지됐고 36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이 단축 운영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4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전격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3일 대선 본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후보 경선에서 돌연 중도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경선 초반 선두를 달리던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 2월 말 경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위를 내준 데 이어 지난달 3일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승기를 빼앗겼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이후 민주당 진영 안팎에서 대선 포기 압박에 처해왔으며 결국 역전의 기회를 찾지 못한 채 대권 재수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And so today I am announcing the suspension of my campaign. Please know that I do not make this decision lightly. 강성 진보 성향의 샌더스 상원 의원 대신 중도 성향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권행 본선 티켓을 거머쥐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은 70대 백인 남성 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조기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부적으로 샌더스 상원 의원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분명히 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상당수 주가 경선 일정을 뒤로 미룬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본선 행이 조기에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 경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앞으로 코로나19의 대응과 확산세 진정 여부에 따라 여론의 평가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 대선은 코로나19 상황의 향후 전개가 본선 결과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 2배로 늘어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대 확산지인 뉴욕에서는 신규 사망자가 이틀 연속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효과가 나타나 신규 환자 증가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정상화 복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 2달 반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9일 1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일 만에 40배로 증가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10만 명을 넘기면서부터는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다시 사흘 만에 30만 명을 넘어서더니 다시 나흘 만에 40만 명을 넘긴 겁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일 3만 3천여 명을 정점으로 2만 명대로 떨어져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대 확산지 뉴욕주의 신규 확진자 증가 곡선도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We took dramatic actions in this state. New York paused program to close down schools, businesses, social distancing, and it's working. It is flattening the curve, and we see that again today. 하지만 뉴욕주 신규 사망자 수는 다시 급증세입니다. 하루 기준 사망자 수가 이틀 연속 최대 규모인 7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와 붙어있는 뉴저지주는 최근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상입니다. 하루 새 3천여 명의 환자가 생기는 등 뉴욕주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부활절 등을 앞두고 가족 모임도 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입니다. We have got to stay home and stay away from each other. It brings me no joy in saying that during Passover, Easter, Ramadan, or any other moment. But that is the only way out of this. We have got to stay home.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격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 위험이 적은 이들의 업무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화 준비에 서서히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환자 수가 40명을 넘기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파르게 확산 중인 미국에서 보건당국자들로부터 코로나19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팍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주 이후로 우리는 전환점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소장은 뉴욕의 경우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실 환자가 줄고 있지만 사망자의 증가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하루 사망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약간의 희망의 희미한 불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왜냐하면 사망자는 대량 발병을 부채질하는 것보다 통상 몇 주 뒤처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전환점의 시작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완화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대량 발병에 역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4월 말 완화할 수 있음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체 격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경제활동 정상화를 검토하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시한을 4월 말로 한 달 연장했지만 감염 위험이 적은 이들의 업무 복귀를 돕도록 지침 변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된 이가 아무런 증상이 없고 하루에 2번 발열 검사를 받으며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보호 장비 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지만 증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의료 종사자에 적용되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AP에 따르면 새 정책은 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회하고 정체된 경제를 다시 시작하려고 기대하는 와중에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로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가 의무화된 가운데 시민권자의 경우 영주권자와는 달리 한국에 거처가 있더라도 정부가 지정한 시설격리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아 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 한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한인 김모 씨. 이달 들어 한국을 방문했다 의무 격리 지침에 따라 천안의 한 격리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한국에 가족들이 살고 있어 자가격리할 수 있는 거처가 있으나 한국 입국 시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천안의 한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김 씨는 재외동포 시민권자 거소 증인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격리시설로 보내진 바로 다음 날 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일 들어서부터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2주 동안 의무 격리 지침을 내렸지만 국적과 체류 신분 여부에 따라 친지나 친구 집에서 자가격리 혹은 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가서 격리해야 하는 등 두 갈래로 갈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와 달리 시설격리는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시설에서 본인이 하루 10만 원, 총 140만 원 상당의 경비를 부담해가며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입국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을 받아 본인의 거처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되지만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 무조건 정부가 정한 시설격리에 들어갑니다. LA 총영사관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내 지낼 수 있는 거처가 있다면 누구나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한인들이 많아 한국의 해외 입국자 관리본부에 직접 연락을 해서 지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수 LA 총영사관 출입국 담당 영사입니다. 저희가 한국의 담당 부서에 알아본 결과 한국에 부모님이나 형제 이런 친척들이 있을 경우에 지금 단기 방문 목적으로 한국을 가시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런 경우도 모두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가서 격리 기간 동안 지내야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의 경우 장기 체류 신분을 증명해주는 재외동포 시민권자 거소 증인 F4 비자,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이 없을 경우 한국에서 친지나 친구 집 등 지낼 수 있는 거처가 있다 하더라도 2주 동안은 정부가 정한 시설에서 본인 비용 부담으로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한국 국적자 혹은 장기 체류 외국인도 공항으로 입국 후 한국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내려졌더라도 각자 거주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입국 전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한국 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시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단 이탈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방역 비용 등도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잔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42만 9,052명, 42만 9,052명입니다. 사망자는 14,695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8,897명, 사망자는 495명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하루 새 620건이 늘어 총 7,530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는 29건이 추가돼 총 198명에 이르렀습니다. 제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양성 반응을 보인 오피스 직원 2명 중 1명과 긴밀히 접촉을 한 바 있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시 검사장의 남편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음성 반응을 보여 안전하게 자가 격리를 하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녀의 오피스 직원들이 원격으로 일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던 50대 한인 추정 은퇴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장현 은퇴 경사가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느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맨하탄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레녹스 힐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몇 시간 뒤 병원을 나오고 나서 이날 오전 6시 5분경 파크 애비뉴와 77가 스트릿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코로나19 검사 진행 과정에서 병원 측과 마찰이 생겨 스스로 병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경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협회는 장 경사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며 사망하는 이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경찰협회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994년 경찰 생활을 시작해 2006년 경사로 승진한 뒤 2014년에 은퇴했습니다. 한편 장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뉴욕시 검시소는 부검을 진행 중입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가 오늘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동포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호 물품 KN95 마스크 5,000장과 물티슈 1,000개를 기증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기증된 구호 물품은 동포사회의 보건안전을 위해 사용하고 사정이 허락할 경우 LA 한인타운 내 의료장비가 부족한 공공기관, 병원, 노인회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청에 따라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교 졸업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대학 합격 통보 시즌입니다. 하버드 대학 그리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후 현재 센트리시티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한인 학생들에게 명문대 합격의 비결을 나눠온 LA의 한인 여성 샤론 송 씨의 스토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하버드 대학 입학.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엄청난 노력과 약간의 운이 필요하다. 하버드 대학과 하버드 법대 졸업 후 현재 센츄리시티의 로펌에서 4년째 변호사로 활약 중인 1.5세 한인 여성 샤론 송 씨의 경험담입니다. 조금의 럭이 있지만 준비성 없이 그 럭이 opportunity로 바뀌진 않아요. 또 엄청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만약에 행운이 찾아온다면 그걸 opportunity로 바꿔서 입학 석사스가 생기겠죠. 7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하 2008년 라캐나다 하이스쿨에서 한인 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 입학이라는 기록을 세운 샤론 송 씨는 하버드 대학 졸업 후 본인이 터득한 학업 방법으로 남동생을 교육시켜 남동생을 하버드 대학의 얼리 액션으로 입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동생은 저랑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좀 달랐는데 관심 있는 에리아를 아이덴티파이해서 그 에리아 안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college admissions에서 그 리더십하고 창의력을 best showcase 할 수 있는지 그런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서 레주메 빌드업도 9학년 때부터 남동생이랑 같이 일했었고 대학에 다니면서 하버드 대학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일한 것도 동생이 입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admissions office에서 part-time 일했었어요. Harvard admissions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았었어요. 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또 그래서 그때서부터 더 관심이 생겼고, 이런 거가 많이 저도 하이스쿨 때 이 인포메이션을 알았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샤론 송 씨는 또 하버드 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2011년 하버드의 한인 학생 6명과 함께 한국의 한화 그룹의 지원 아래 한국에서 고교생들에게 하버드 대학의 리더십 교육과 공부법을 알려주는 컨퍼런스도 주도하는 등 후배 양성에 유별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이 아시안 지원자 차별 혐의로 소송을 당하는 등 아시안 학생, 특히 중산층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점점 더 명문대 입학이 좁은 문이 돼가고 있는 실정에 대해 샤론 송 씨는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가 정말 뛰어나면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게 정말 뛰어나야 돼요. 또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1등했다, 피아노로, or science competition 전 세계에서 1등, 2등, 뭐 이렇게 한쪽으로 정말 뛰어나든지. The second one is well-rounded이면서 이렇게 테마가 한 2-3개를 갖춰줘야 돼요. So well-rounded 하면서 자기가 특별히 잘하는 게 한 뭐 2-3가지가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다른 에리아 분야에서도 잘한다.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샤론 송 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지난 8년 동안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명문대 입시 상담을 해주는 마이 아이비 드림닷컴을 통해 한인 학생들에게 명문대 합격 비결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라 발표한 경기부양법원에 포함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주류 언론들과 금융권, 한인은행권에 따르면 PPP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한인은행 등 전국 은행들에는 PPP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와 신청 요청이 폭주하면서 일부 대형 은행들은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웰스파로은행은 PPP 프로그램에 배정한 1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신청 요건이 접수됐다며 4월 5일까지 접수된 신청만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청 접수 이틀 만에 대출 희망 건수가 18만 5천 건에 달했으며 대출 규모가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형은행인 시티뱅크는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작업 부족으로 이번 주에야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PPP 신청이 first come first serve여서 신청 폭주로 인해 은행들이 서류 작업과 서류 심사, 인력 배치와 전산망 설치 등 대출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이 폭주하면서 이 혼란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CBB뱅크의 대출 담당 앤드류 김 부행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이 PPP에 관한 도움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PPP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네. 이 전국의 은행들이 또 과부하로 이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한다는데 CBB 은행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융자를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 많은 분들을 다 한꺼번에 도와드리려고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이 PPP 지침도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좀 바뀌었나요? 네, 제일 큰 그 바뀐 변동 사항은요. 우선 그 융자 신청서가 네. 지금 3번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보시면은 버전 3라고 써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 제일 최근에 있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으면은 다시 새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제일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 또 융자에 대한 그 엘리지빌리티가 뭐 처음에는 부동산이 안 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교회가 된다고 번복이 돼가지고 거기를 또 이렇게 손님들한테 그 말씀을 갖다가 저희가 번복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오신 그 손님들 중에서 큰 그 회사들이 그 현지인들을 갖다가 채용했을 적에 또 PPP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사항이 아직 그 처음부터 클리어하지가 않아서 손님들한테 저희들이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또 아직까지도 이 PPP 신청자가 많아서 이제 수속 절차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신청서는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우선은 저희 손님들을 먼저 기존 손님부터 먼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손님들이 지금 개수가 한 신청서가 한 200개에서 한 300개가 우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있는 손님들 빨리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벌써 신청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적인 손님들은 저희가 서류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손님들은 아무래도 신청하시는데 네. 절차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빠른 손님들부터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지원금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지원금을 갖다가 받으시려면은 지금 저희가 그 지침을 갖다가는 거의 다 완벽히 하게 됐는데요. 아직 SBA에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SBA에서 지금 아직 그 어토리제이션이라고 네. 그 SBA에서 주시는 그 개런티 폼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저희가 이제 그 지침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SBA 어토리제이션이 아직까지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없이 이렇게 융자를 내보내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그게 그 절차상으로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조만간 다들 말씀하시기는 오늘 내일 안에 그게 제출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아직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융자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 거기 기준을 맞춰서 저희가 또 혹시 변경 사항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융자를 갖다가 이제 사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노트를 사인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지금 신청하시면은 1주, 2주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 서류를 갖다가 빨리 만들어도 200여 부를 갖다가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빨리는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는 움직이려고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PPP 신청하면서 나타나는 다른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애플리케이션을 제일 나중에 최근에 만드신 걸 갖다가 제출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8가지 셀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 정부에다가 제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아주 정확한 답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숫자가 좀 틀리고 하면은 아무래도 또 프로세스 하는데 절차가 좀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지금까지 CBB은행의 대출 담당이신 이 앤드류 김 부행장과 함께 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쇼핑백은 1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환경보호론자, 유권자 및 일반 주민들 사이에 쓰레기로 가득 찬 하천과 해양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베이 지역 카운티는 물론 산타크루즈와 산베니토 카운티는 식품점에서 손님들이 가져오는 재활용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SF 크로니컬에 따르면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마린, 산마테오,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6개 카운티가 지난주 자택 대피령을 5월 3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이날까지 세이프웨이, 홀푸드 등 그로서리에서 재사용백 사용 역시 금지시켰습니다. 그로서리 직원들을
위한 코로나19 전염 예방이 이 같은 금지안의 큰 이유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판지 등에 최대 24시간, 플라스틱에 최대 3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데 고객들의 재사용 백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이프웨이는 이 같은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고객이 재활용 백을 가져올 경우 고객이 직접 물건을 담도록 요청하며 직원이 재활용 백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지난 6일 마감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비상사태 속에 결국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출 자제령 속에 LA를 비롯한 미국 내 제외공간 등에서의 제외투표가 전면 취소되면서 전 세계 제외 유권자 절반가량의 투표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에 투표권을 가진 제외 국민 17만 1959명 중 4만 8,580명이 참여해 투표율 23.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입니다. 제19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45.7%였고 제20대 총선은 41.4%였습니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1일과 6일 전 세계에서 85개 공간 91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55개국 91개 공간에 재외선거 사무가 전면 중지됐고 36개 공간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이 단축 운영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재외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난 후 공관장의 책임하에 외교 행랑 등을 통해 국내로 회송됩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외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선관위에 인계되고 등기 우편으로 관할, 구, 시, 군 선관위에 보내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이번 달부터 내방 상담자들을 위한 원격 화상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LA 총영사관이 남가주의 몇몇 주들의 포장과 배달이 가능한 한인식당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 밖에 로컬 소식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이번 달부터 내방 상담자들을 위한 원격 화상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설된 이번 서비스는 상담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상담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예정이며 차후에도 대체 서비스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담당 상담사가 상담자에게 보안 링크를 전송하고 상담자는 별도의 온라인 프로그램 가입이나 설치 없이 해당 링크를 통해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처방전도 원격 상담을 통해서 발급 가능하며 상담자의 약국으로 직접 전송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 측은 한국인 상담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해 앞으로 LA 카운티 외 타 지역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관련 문의는 전화 213-389-6755로 하면 됩니다. LA 총영사관이 남가주와 네바다주, 아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의 포장과 배달이 가능한 한인식당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정부 행정명령으로 현장 영업이 어려워진 한인식당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이번 리스트에는 포장과 배달 여부,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의 한인식당 수는 남가주 676개, 네바다주 65개, 애리조나주 43개, 뉴멕시코주 11개 등 총 795개입니다. 이번 리스트의 수정 혹은 추가를 원하는 식당업주는 손성수 영사 전화 213-330-6983번으로 하면 됩니다. 미주 한인회장협회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성금 $6만 모금했습니다. 성금 모금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지난달 중순부터는 미국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금된 성금을 한미 양국을 위해 균형 있게 배분하기로 했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에는 미국 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적십자사에 $10,000를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전달했습니다. 남문기 미주 한인회장협회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성금이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미국에서는 한인 고등학생이 경비행기를 타고 시골의 작은 병원들에 의료용품을 배달하는 선행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한인 고교생인 TJ 김은 최근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인 우드스톡에 있는 병원을 돕기 위해 장갑 3,000켤레, 방호모 1,000개, 신발 덮개 500개, 비수술용 마스크 50개, 눈 보호장구 20개, 손소독 농축액 10병 등을 윈체스터로 옮겼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교관과 함께 수업용 경비행기를 타고 의료용품 배달 선행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올해 만 16세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랜더스쿨 2학년인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학교가 휴교하자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사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의 목표는 버지니아에 있는 시골병원 7곳에 의료용품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주 마스크와 가운 등을 용품을 이들 병원으로 배달하는 중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비행 수업을 자비로운 임무로 받고 궁핍한 시골 병원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그의 비행은 점차 길어질 것이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면 의료용품 배달을 위한 그의 마지막 비행은 버지니아 클린트우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군의 비행 강사인 데이브 파월은 그의 제자가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 파월은 TJ가 우울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에게 이 젊은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되뇌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와 한국TV 앱을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우리가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면서 56조 원 규모의 수출과 내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선결제 방식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내수를 미리 창출하고 700만 개 인사업자들에게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의 주제는 수출과 내수 살리기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수 대책입니다. 민간에서 시작한 착한 소비 운동, 선결제 방식의 소비에 공공부문이 동참합니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나빠진 700만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등 12조 원 규모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에는 36조 원 규모로 무역금융을 지원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잘 대응했듯이 지금의 위기가 우리 수출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 가동되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도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수출과 내수 지원 규모는 5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100조 원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 시기도 먼저 온다면서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0년째 같은 후보가 맞붙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갑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성헌 후보의 6번째 대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 실시한 마지막 조사에선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벌어진 5번의 대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성헌 후보의 역대 전적은 3대2입니다. 6번째 대결을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에서 우상호 후보는 51.8%의 지지율로 33.7%를 얻은 이성헌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결정 요인은 소속 정당이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정책 및 공약, 능력과 경력이 20%대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2%, 미래통합당 28.3%로 후보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40대 이하에선 정당과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우상호 후보 지지율이 2배 안팎 높았지만
60대 이상은 미래통합당과 이성원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더 높았습니다. 50대는 정당 1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1위는 이성원 후보로 나타나 정당과 후보 지지율이 엇갈렸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는 더불어시민당이 29.9%, 미래한국당이 24.8%로 오차 범위 아니었고 열린민주당이 1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에선 반드시 투표할 거란 응답이 90%에 육박했고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대답이 74.7%였지만 10명 가운데 2명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0, 40대 어르신에 대한 김대호 후보의 막말에 이어 차명진 후보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미래통합당 안에서 위기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심의 흐름에 예민한 수도권에서 대형 변수가 나오면서 총선 전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0, 40대는 무지하다는 비하 발언에 이어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란 통합당 김대호 후보의 막말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습니다. 진짜 이제 그 보도처럼 그렇게 뭐 비하하는 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국회의원 후보를 떠나서 뭐 사람이 해서는 안 되죠. 지금 표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평소에도 국민들을 또 관악구를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좀. 막말 파문 이후 서울 관악갑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유기용 후보와 지역구 현역인 무소속 김성식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힘없는 무소속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승리해야 정권 중반기 이후가 안정되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경제도 살려내고 집권당이 잘못해도 아무 쓴소리도 못하는 사람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 편에서 바른 소리를 하고 베스트 경제통으로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김성식입니다. 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이른바 성행위 막말은 파장을 더 키웠습니다. 이를 감지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후보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이번 파장이 총선 전체로 퍼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막말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세대 그리고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연이 터지는 막말 사태에 황교안 대표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막판 변수입니다. 통합당이 예상보다 빠르게 조치하긴 했지만 총선 전체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울한 기분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정신의학에서 포스트파티움 블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산모들이 출산 이후 경험하게 되는 우울한 기분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원인은 뭘까요?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현상에 따른 심리적 증상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매일 숨가쁘게 발송되는 경고 문자와 관련 뉴스는 작은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만 있어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라는 건강 염려증을 유발합니다. 왜 기침이 멈추질 않지? 가슴이 답답한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데? 등 평소보다 신체적 자각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면 평소보다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료계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보면 가슴 답답함, 두통, 어지럼, 이명, 소화불량 등 신체적인 증상과 이전보다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환자들은 불안하지만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밖으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평소보다 증상을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병원에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받고 있지 않은 잠재 환자들, 즉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겪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7배에서 10배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안과 우울에 취약한 잠재 환자들은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개인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금지되는 상황을 견뎌내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방과 극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밀착하도록 합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으로 서로의 근황을 알리고 교류하는 일은 바람직한 코로나 블루 예방 및 치료 전략입니다. 둘째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운동하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는 소외계층과 같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것입니다. 소외계층의 위기와 붕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근황을 살피고 돌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는 노인들에게 더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거나 노인을 모시고 가족끼리 집안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활동량이 높아 부모 한 명이 돌볼 경우 쉽게 탈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육아를 맡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를 피해야 합니다. SNS를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정보는 공포감과 특정 이익 집단에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공인방송사나 신용도 높은 기관 등에서 직접 발표한 정보만 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기대에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포기 소식이 더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779.71포인트, 3.44% 급등한 23,433.5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0.57포인트, 3.41% 오른 2,749.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3.64포인트, 2.58% 상승한 8,090.9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추이와 국제유가 동향, 샌더스 사퇴 영향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유가 급등에 힘입어 에너지가 6.74% 상승했습니다. 건강관리 관련주도 4.2%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2% 급등한 25.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4.49% 오른 33.3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아우르는 오펙 플러스는 긴급 화상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오펙 플러스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 캐나다 등도 감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은 지난주 1,240만 배럴로 전주 대비 6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04% 상승한 1,684.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파격 인하하면서 상당한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3일 및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하강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3일 예정에 없던 연방준비제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어 15일에는 1%포인트 파격 인하하고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과감한 금리 인하로 되레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연준의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원은 파격적인 인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인 웰스파르고에 대한 기존 대출 상한 제시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AP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웰스파르고에 대한 기존 대출 상한 제재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조만간 개시될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MSLP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웰스파르고는 기존 대출 상한 제재와 상관없이 PPP와 MSLP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웰스파르고는 고객 동의 없이 수백만 개의 계좌, 이른바 유령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각종 제재를 받아왔는데 이번 연준의 조치는 기존 제재들 가운데 대출 상환과 관련해 부분적 일시적인 완화를 한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이 시작되는 은행 LPGA 휴재레어 프레미아 LA오픈 공식 후원사 CBB뱅크 제공 4월 8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며칠째 남가주의 굳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다시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LA 지역 낮 동안 0.5인치가량의 비가, 저녁에는 0.25인치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고 일요일 오전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도 여전히 60도 아래로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58도, 5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52도, 48도, 해안 지역 56도,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일교차가 여전히 크겠고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7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